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사실상 제약바이오 위주로 올랐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가량 오르면서 62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다시 연기금이 매수에 들어왔었고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전략들 많이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실행위, 무월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트맨의 월요일에 책임져주는 분이시죠. 투자 만사형통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이 시간에 종목 상담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오늘도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 하시고 많은 이야기들 전략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채팅방 들어오시면 매주 화요일이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역시나 많은 전략 챙겨갈 수 있는데 자, 이번 주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장 마감 무렵에 속보로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내일에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게 돼 있는데요. 자, 어닝 시즌에 맞춰서 이 공략할 수 있는 관심 종목들 또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어닝 시즌은 돌아온단 말이에요. 3분기 어닝 시즌뿐만 아니고 또 4분기, 또 내년 1분기 착실하게 또 준비하시면서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꼭 무엇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닝 시즌에는 실적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이런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이야기들, 챙길 수 있는 이야기들 무료 방송에서 꼭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오르기는 했는데 유난히 오늘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브리핑 쭉 한번 해주시죠. 장 초반에는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좀 혼조스러운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이 종목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코스피 상승 종목 수가 287개, 코스닥은 404개 종목, 하락 종목 수가 훨씬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그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종목 장세 지속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어지고 있다.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종목별 장세, 변동성은 또 확대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체감 지수가 썩 좋지 못했었던
월요일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좀 잡으시고 실적 개선주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만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또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게 답이다라는 점 오늘 아마 LG전자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알고 싶으시면요. 꼭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대외적인 이슈들도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죠. 어떤 일들인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해왔었고, 저는 이제는 중립 의견을 드립니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시초가에만 거의 영향을 주고 시초가 이후에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많이 좀 흔들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8일, 9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연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고 보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기 금융 시장의 유동성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국내 언론에서는 뭐 다 많이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금융 시장 내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좀 주목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10월 10일에서 11일 이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미국에서의 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커들로 위원장이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긍정적인 발언들을 좀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이 결렬 이런 부분들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대북 관련주들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무역 협상이 스몰 딜 결과를 발표하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의 발표 그 정도만 돼도 저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또 실망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대 수준 정도의 스몰 딜, 어느 정도의 타협 이런 부분들을 내보여줄 것이냐.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을 또 압박을 가하겠죠. 이런 부분들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대비를 하고 이렇게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헬릭 스미스의 임상 소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한가도 가고 또 신라젠도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반면에 대북 관련주들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헬릭 스미스의 그런 소식이 전해질지 예측하기 힘들었었던 부분이고 또 협상이 결렬될지도 예측하기 힘들었었던 부분. 이게 시장에 피할 수 없는 리스크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좀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언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할 때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수를 하시잖아요. 아마 신라젠이나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2달 전에 매수하신 분, 3달 전에 매수하신 분이 지금 수익 중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이번 주처럼 많은 이슈가 나올 때에는 혼자 대비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무료 채팅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그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장중에 시황 리딩 챙겨가실 수 있고 그때그때 뉴스와 변동성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들어오시면 매주 화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번 주에는 어닝 시즌에 앞두고 어닝 시즌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전략들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 종목 고민 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이네요. 3509님께서 남겨주신 제넥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바이오주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매수가 6만 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매수가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정답 좀 풀어주세요. 항암 면역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주가의 모멘텀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넥신 차트 보시면 표시가 돼 있어요. 차트에 제가 이거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횡보, 박스권 구간 시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6만 원이세요. 제가 방금 헬릭스미스와 신라젠을 말씀드리면서 한 달 전, 2달 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제약바이오주 지금 급등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수익 중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되물었어요. 역시 우리 시청자분도 손실 구간이죠, 아직도.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도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2달 후에 어떻게 돼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어떤 호재가 일주일 뒤에 나올지 혹은 6개월 뒤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해서 지금 6만 원 가격은 공교롭게도 제가 표시를 해놓은 저항 가격이에요. 저항 가격. 근데 비중이 10%세요.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이어간다면 6만 원 돌파 여부도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무슨 의견을 좀 드렸냐면 오늘 LG전자의 잠정실적 발표가 있었고 내일이면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외국인 기관이 제약바이오를 왜 매수를 할까? 실적 기반한 게 아니고 물론 임상시험의 긍정적인 소식은 향후에 기술 수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기대를 할 수 있는. 하지만 가시화는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왜 하필 제약바이오를 애들 매수를 할까? 기관과 외국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해답은 없겠지만 전 지금도 머릿속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 다만 이 분위기를 이어가게 되면 6만 원 가격을 돌파할 가능성도 염두에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6만 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시세 흐름이라면 6만 원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6월 마지막 주 그리고 7월의 첫째 주 음봉의 시가와 양봉의 종가 가격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가격 구간입니다. 자,
자,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가격이 얼마인가요? 자, 64,000원서부터 한 67,000원 가격 부근이 되겠죠. 요 사이까지는. 그러니까 6만 원 가격을 좀 강하게 돌파시켜야 돼요. 6만 원 가격을. 그래야 6만 5천 원에서 6만 한 7천 원까지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6만 원 가격에서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고 재차 저항을 받는다 하면 일단 한번 빼세요. 빼시고 횡보의 가격 흐름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으니까는요. 하단 가격. 예. 그리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5만 원 가격을 종가상 이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5만 원 가격을 종가상 이탈시키게 되면 방향을 다시 하방 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5만 원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6만 원 가격 부분에서는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되 저항받는다면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재공략하는 가격을 노리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행신 앞으로가 중요해 보이는데 말씀해 드린 그 부분 잘 챙겨주시면서 면밀하게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622님께서 남겨주신 후성 보도록 할게요. 자, 후성 매수가는 8,569원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60원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8,560원대고요. 비중은 꽤 높으세요. 5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후성 지금 살짝 약손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후성 뭐 전망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성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아마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솔브레인, 후성, 뭐 동진 세미캠 등등 일본과의 그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급등을 했는데 6월 이후 7월, 8월 이후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솔브레인은 오늘 조금 약보합세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어느새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반면에 후성은 좀 틀린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죠.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50% 비중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이슈로 급등했었던 종목들 주가 흐름을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보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었죠. 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첨단 소재 이슈도 있지만은 또 그 2차 전지에도 영향을 받는 기업이잖아요. 최근 ESS 화재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편인데 오늘도 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는 좀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해서 비중 50% 추가 매수 잘못하신 거예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50%가 되셨다면 추가 매수 잘못하신 거고 그리고 8월에서 9월에서 10월 넘어올 때 이렇게 9,000원 가격 밑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것 또한 잘못하신 거예요. 9,000원 가격을 깨면 안 되는 거거든요. 9,000원 가격을. 제가 이 선 그어져 있잖아요. 8월 8일에 시가 8,930원인데 이 8,930원, 9,000원을 이탈시키는 것은 좋은 주가 흐름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에서는 싸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킬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 있는데 밀려 내려와 가지고 싸다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조정받을 때 살 게 있고 조정받을 때 사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수를 보신 가격 구간이 조금 불안한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나머지는 그럼 얘가 후성이 내려오게 되면 앞전에 이슈로 급등을 시키기 시작한 게 7월 3일입니다. 7월 초. 7월 첫 주가 중요한 거죠. 7월 첫 주. 7월 첫 주. 첫 주의 종가가 얼마예요? 8,310원이에요.
지금 8,310원으로는 계속 지키는 모습이죠. 그죠? 7월 첫 주 종가 8,310원. 9월 넷째 주 최저가 8,270원. 종가 8,430원. 9월 마지막 주 장중 저가 8,400원. 종가는 670원. 자, 10월 첫 주 저가 8,400원. 8,410원. 종가는 8,440원. 8,500원 깬다고 또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8,4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죠. 7월 첫 주의 종가 8,310원인데요. 8,300원 가격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리스크 관리하시는 거 비중도 많으시니까. 8,3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조정을 완만하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주간 흐름으로. 보이시죠? 조정을 완만하게 받고 있는 모습. 상단 추세선에 다 맞고 저항받는 거잖아요. 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익 내시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 조정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8,300원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9월 넷째 주 음봉의 시가 자리는 저항입니다. 9,000원 가격에서는 저항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성 8,300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9,000원까지 좀 저항일 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움직임 그때그때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진호 믹터리 지노믹틀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고 네? 3만 원, 3만 원에 10%에 10%요. 10%에 3만 원이면 이거 꽤 오래 들고 계셨겠어요. 그렇죠? 네, 네, 사자 막 빠지는데 그러니까요. 설마 하다가 네, 그러게요.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을 해서 좀 정리의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바로 또 네, 대응 네.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지금 해주셨는데요. 네, 10%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네, 네. 지노믹트리 종목을 우리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찾아서? 제가 선택하기보다도 아니 누가 산다고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길래 그냥 따라서 조금 사는 게 네. 사다가 좋다더라. 막 그냥 빠지는데 설마 그랬더니 뭐 제약 주고 계속 빠지니까 물탈 엄두도 못 나겠고. 예, 추가 매수도 겁나셔서 이제 못 하시고요. 그냥 놔두신 네네. 거예요. 그죠? 네네. 예. 네, 지노믹트리가요. 예. 그 체외 그 암 진단 키트 예. 이런 사업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근데 차트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죠. 네네.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노믹트리. 네. 예, 16,000원 가격이 저항 가격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10월 달 들어서 16,000원 계속 못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어머니 네네. 가지고 계셨으니까 잘 네. 아시죠? 네네. 네네. 16,000원 위로 못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니까 오늘 네. 넘어갔어요. 다행히. 네.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대장암이든 뭐든 진단 키트 요 시장이 얼마만큼의 그 성장성을 보일지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의문이에요. 의문. 아니 그래서 지본 가격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 급여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네. 지노믹트리 이제 가격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렇게 얼마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5,000원서부터 39,800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네. 엄청 올라간 거죠. 그죠?
엄청 올라갔고 2018년도 보시면 이 25,000원 가격 구간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막 지지고 볶고했어요. 네네. 그 가격에서 또 급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서 급락하고 하면서 자, 변곡점이 25,000원 위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올해 무차별하게 무자비하게 그냥 이탈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쌍봉이 만들어져 버렸고요. 쌍바닥을 잡을 자리에서 쌍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5,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일단 매도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그 선을 보니까 22,000원 밑에 거기가 좀 부딪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매도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여기서 한 번에 25,000원까지는 절대 못 가고요. 네. 중간중간 걸리적거리는 가격들이 있어요. 저항받는 가격. 네. 근데 어머니 이거를 얼마에 매도하고 싶으세요? 본전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예. 좀 반등 주면 지금 매도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러면- 22,000원 밑에. 22,000원 밑이라고요? 네. 지금 2만 원도 저항이에요. 2만 원 더요. 예, 2만 원 가격도 저항이고요. 제가 좀 전에 25,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4월 달에 시가 23,750원이에요. 23,000원서부터 24,000원도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2만 원대까지는 일단 지켜보세요. 네. 2만 원 가격 부분까지는 일단 지켜보시고 그 가격 부분 가면 이 배트맨 시간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올려주세요. 네. 그 던져버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참아보세요, 어머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걱정 마시고 혹시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한번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종목 상담 궁금하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이번에 또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샘표요. 샘표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6,000원에 20%. 46,000원에 20%요. 아, 네. 조금 손실이 중이신 것 같은데 바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샘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5월 달에 급등을 하는 뭐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은 혹시 샘표를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네, 저기 실적도 봤고요. 실적이요? 네, 네. 실적도 괜찮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왜 이게 주가가 빠질까요? 아, 실적도 좋고 수급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 하락의 이유를 모르시겠다 네. 하고 말씀하신 거죠? 네, 아, 그럼 실적을 먼저 한번 보죠. 자, 실적 보시면 지금 9월 3분기 컨센서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네,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개선된 것은 맞는데 자, 실적 2분기는 끝났잖아요. 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거죠. 네. 예, 3분기 실적 좋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를 해가지고 네. 올해가 작년보다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아, 우리 투자자분께서 예상을 하시는 거라고요? 네, 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근거가 있나요?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 컨센서스 실적 전망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두 분기를 합해가지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1분기, 2분기 실적을 합쳐서요. 네, 네. 실적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샘표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두 가격이겠죠. 대두요. 네. 그죠? 그럼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대두를 사내 안 사내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죠. 네. 그리고 근데 중국에서는 또 대두 수입하고 있다. 미 농무부에서 또 발표도 했었고. 예. 네. 그건 이슈에 의해서 막 움직인 거였어요. 네. 그러면 대두 혹시 대두 선물 가격도 보세요? 뭐 가끔요? 네. 가끔 보시면 안 되고요.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등락이 있었던 건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것이고요. 네. 대두 가격이 실제적으로 샘표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분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의 내부 자료가 되겠죠. 그걸 제공해 달라고 한다고 한들 제공해 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막연히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동사의 현재 주가와 실적에 대한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에 큰 관련성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1,166억이고요. PER 9.07%로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잡히고 있는데 식품 쪽으로 봤을 때 샘표의 주가 지금 조정받는 것은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미국에서 일본하고 무역 협상한 거 아세요? 네. 예, 일본에서 미국산 농산품 수입해 주기로 했죠. 네. 그리고 중국하고도 지금 미국하고 고위급 무역 협상 앞두고서 스몰 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두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대두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겠죠. 네. 그럼 수입하는 입장에서 대두를 수입하는 거잖아요. 샘표는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네. 그럼 간장 만들기 위해서 대두를 수입하는데 대두 가격이 올라가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그리고 환율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동사의 주가의 지금 흐름은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4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46,000원이면 단기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죠? 네. 매수하고 나서 보니까 단기 고점이 돼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했는데 매수해서 지나고 보니 단기 고점이 돼버린 경우예요. 한두 번 빼고 계속 흐르더라고요. 예. 그럼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어야 돼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때 8월 5일에 급등했었던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좀 마찰, 협상이 좀 안 될 수 있다. 그런 전망 때문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샘표 입장에서는 잘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게 투자자라는 게 굉장히 그런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입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은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계속 살아 있어야 주가가 움직이고 올라가니까. 예?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냉정한 거죠. 냉정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고 8월 5일에 시가가 38,700원입니다. 해서 오늘 장중 저가는 4만 원 찍었어요. 4만 원 이하로 종가 기준으로 39,000원.
종가 기준으로 39,000원을 이탈시키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추가 매수하기도 어중간해지고 손절하기도 어중간해지고요. 그래서 따라서 4만 원 이하로 밀려내리면서 39,000원을 종가상 이탈시키게 되면 일단은 절반이라도 좀 비중 관리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 전망 해드리면서 스몰 딜이 좀 안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라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보일 거예요. 올라가는 그때 추가 흐름을 매수하면 안 될까요? 네? 그때도 추가 매수하면 아니죠. 단기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아니에요.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44,000원에서 매수하신 가격 구간은 다시 한번 또 저항받는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시장 이슈 상황을 좀 살피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생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오늘 상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잠깐 상담을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채택 안 되신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밤 9시 지금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뒷 방송에도 종목 상담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저희가 못다한 분들 그쪽에서 또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과 조금 더 많은 이야기 직접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꼭 함께 들어오시고 장중에 많은 시황 리딩과 전략 이야기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내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여승재 전문위원회 특별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 얻어가실 수 있고 이번 주 내일은요. 특별하게 어닝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종목과 전략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함께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바로 수급 관심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네, 여승재 수급 작전 타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는 또 어떤 종목들 수급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그러면은 코스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거래소 관심 종목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관심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NC소프트, 한미약품, 파미셀, 일진머티리얼즈 갖고 오셨고요. 자,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관심 종목은요. 삼성전자, LG전자, 셀트리온과 롯데쇼핑, 그리고 SKC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수급 관심주 일단 이렇게 딱 많이 주시는 것 자체가 종목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이 많이 샀던 관심주 중에는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자, 오늘 외국인 수급주는요, NC소프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C소프트가 이제 9월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 리니지2M 기대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증권가에서 또 호평, 3분기 실적의 긍정적인 전망 이런 부분에 의해서 최고가를 쓰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리니지2M 요 사전 예약 굉장히 또 예약자가 많았다 이런 뉴스도 이제 보셨을 텐데, 근데 공교롭게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주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시세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선반영의 전형적인 가격 흐름이었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남은 건 또 뭐예요? 실제로 이제 정식 서비스 오픈하면서 또 실제 이제 예약자들이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 1 접속자 수, 그리고 또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매출 잡히겠죠. 그런 부분이 또 다시 한번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매수가를 좀 잡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수급 리스트에도 이제 7, 8월 달에 몇 번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NC소프트.
주간 흐름으로 좀 돌려놓고 말씀을 드리면 상승 추세는 살아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서 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가격 조정 받아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지금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가격 구간이 아닌가.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9월 초, 8월 말, 9월 초에 올라갈 때는 그때는 보유자들이 그냥 갖고 계시는 구간이죠. 보유자들이. 신규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신규 매수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추세의 하단선 부분까지 내려와 있을 때 여기서 그 타이밍을 보시는 거예요. 타이밍. 예? 여기서 그러니까 NC소프트 50만 원 가격을 이탈시키느냐 이탈시키지 않느냐가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중요한 가격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보셔야죠. 예, 엉뚱한 가격에서 집중해서 보시지 마시고 지금 51만 원에서 50만 원 가격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 하단선을 지키고 지지받고 재차 반등을 주는지 매수의 타이밍을 제공하는지 집중해서 보셔야 할 때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매수의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NC소프트 51만 원대 지지 여부 보시면서 매수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는 어떤 것도 살펴볼까요? 자, 코스피 기관 수급 종목은 SKC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C는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제가 또 수급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44,000원 넘어가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는 가격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시면 조정받아서 내려옵니다. 라는 말씀을 적어도 3번 이상은 해드렸어요. 근데 안 내려올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죠?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사도 되나요?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받아 내려오죠. 예. 조정받아서 여기 또 SKC 2차전지하고도 또 연관이 있죠. 하다 보니까는 9월 25일 날 또 조정받는 음봉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표시를 해서 드렸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4만 원 가격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슈가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만 원 가격을 좀 하회시킬 수는 있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표시를 해서 드렸습니다. 자, 여전히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오늘 한 3.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의 반등은 외바닥 반등입니다. 외바닥 반등. 더 좋은 자리는 어디예요? 물론 외바닥으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중바닥까지는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분하고 보수적인 분하고 매수 타이밍 잡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공격적인 사람인지 보수적인 사람인지. 근데 보수적과 공격적인 거를 또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내일 온라인 방송에서 보수적인 것은 무엇이고 공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야 자기가 우리 투자자분들의 맞는 가격을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SKC도 지금 가격 외바닥 반등인데 또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가격 구간까지 조정받았고 반등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주시는지 대단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가에 잡으면 되게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우리 여승지 전문위원 절대로 고가에 잡자라는 얘기 안 합니다. 자, 확실히 지금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왔다라면서 SKC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은요. 메디톡스, AP시스템, 동진세미캠, 크린앤사이언스, 제이콘텐트리까지였고요. 자, 코스닥에서 기관이 샀던 종목은요. 아난티, 케이스트, 디오, 가온미디어, 그리고 필옵틱스까지입니다.
이 종목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린앤사이언스 여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 종목 이제 슬슬 볼 때 됐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되게 빨라요. 정확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네. 드릴게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8월 말이었어요. 네. 크린앤사이언스. 8월 말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 중국 경기가 좀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환경 규제하던 거를 좀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공장 가동률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게 또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다. 그런 논리 이런 부분들을 또 그런 의견이 분석이 제시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리면서 21,000원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무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주고 있지 않지만 크린앤사이언스 관심 갖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25,000원 가격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어요. 자, 20일 이동 평균선의 변곡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입니다. 저항을 돌파할 수도 있는데요. 돌파하기 위해서는 25,000원 가격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25,000원 지지 여부 확인시켜주고 최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럼 지금 또 사야 할까요? 지금 이만큼 오른 가격에서 8월 말에 말씀드리고 나서 한 30% 정도 30% 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셔야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이격을 좁히는 이제 겨울철 그리고 내년 봄이면 또 미세먼지 극성 부리겠죠. 그죠? 그 전에 가격 조정 한번 줄 거예요. 가격 조정 줄 때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이미 좀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정을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기관이 샀던 종목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키이스트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채팅방에서 저점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신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들 중에는 어떤 것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오늘은? 자, 필옵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요. 네, 필옵틱스는 삼성 디스플레이향 그 디스플레이 장비주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서서도 샘표를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주셨었는데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나빠질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뭐가 될까요? 제조업 관련해서는. 계약 공시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럼 지금 3분기 어닝 시즌 발표 앞두고 있으면 3분기는 언제예요? 7, 8, 9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엔 7월, 8월, 9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7월, 8월, 9월 계속 4건을 냈어요. 4건. 필옵틱스는 마찬가지로 좀 스몰, 소형주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컨센서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되지 않지만 개인 투자자라고 해서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있어요. 관심 갖고 관심 기업에 대한 계약 공시, 수주 공시. 이건 오픈된 자료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7월, 8월, 9월 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또 이제 장비 계약 공시 낸 금액이 얼마냐? 472억입니다. 472억. 그러면 필옵틱스의 매출을 보세요. 분기 매출. 분기로 보면 올 1분기 매출액이 497억이고 2분기 매출이 180이에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적자입니다. 근데 이게 3분기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코스닥 시장 제약바이오 막 굉장히 들썩들썩하지만 피롭틱스 지금 4거래일 연속 양봉 만들고 있습니다. 관심은 이런 기업에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롭틱스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박스권, 주가 조정 이후에 박스권이다. 9,000원 돌파 여부 중요한데 돌파한 이후에 종가상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단 가격 7,000원 가격은 하단 가격으로 중요한 가격입니다라고 이미 7월 달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충분히 관심 가지고 볼 수 있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관심주 피롭틱스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채팅방에서 나누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